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 인스타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함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일정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배당락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 이 즈음 되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배당을 받을까 말까. 이 배당 막차에 대한 이야기들 많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이제 나올 만큼 나온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유입될 만한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이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이사님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저는 뭐 영향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10억으로 내려왔다면 뭐 이미 코스닥 시장은 심각하게 망가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50억 기준을 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 주제의 선정은 최근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여기에 그런 대량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 하이닉스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7, 8만 원에 대부분 털고 나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들어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는 이제 별 해당 사항이 없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현재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기업들 중에 일부 특히 상반기에 대거 급등했던 종목군들 오히려 뒤에 오른 종목군들은 뭐 별로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조금 많이 올라서 자기 자산이 뭐 크게 불어나거나 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 매물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이 영향이 코스닥 시장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뭐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에도 일부 있겠지만 뭐 조방원도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이게 뭐 시장을 지금 이끄는 본질도 아니고 최근에 들어왔던 매수의 거의 대부분은 다 프로그램 매수였단 말이죠. 그것도 금융투자가 이끄는. 그러면 금융투자의 이 매수의 상당 부분이 배당 관련된 파생상품 연계거래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배당락 이후에 매물화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부분을 걱정해야 되지. 지금 대주주와 관련된 이 부분은 그런 큰 걱정 사항이 아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타격도 뭐 종목별로는 일부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최근에 뒤늦게 급등했던 종목군들 중에 뭐 일부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로봇주 중에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래대금 수준을 보면 50억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타격도 없었으니 반작용도 없을 것이다. 큰 기대도. 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이제 큰 손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뭐 50억이 유지되기 때문에 뭐 큰 손분들 뭐 90% 정도는 다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오늘까지 끝까지 쥐고 있다가 진짜 뭐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일부분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마지노선은 오늘입니다. 12월 26일까지 그 체결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이제 꼼수 쓰시는 분도 좀 있으실 거고요. 오늘 아침에 팔고 이제 오늘 사는 배당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근데 거래대금 자체가 여러분들 연말이라서 좀 많이 빠졌죠.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 좀 지지부진합니다. 단지 이제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그러면 어찌됐건 뭐 일부 큰 손도 있을 수 있는데 매도세 할 사람들 좀 다 나가고 이제 수급 좀 들어오겠냐라는 질문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지수는 여전히 등락 과정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기관 행보의 끝자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 좀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대 지수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코스피의 주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나가고 있는데 이제 뭐 시청자분도 잘 아시는 산머리 2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원스럽게 뭐 박스권 상단이 돌파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연말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은 뭐 24일도 좀 좋았습니다. 뭐 산타랠리인지 아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중소형 그 테마가 높은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또 개인 비중이 높은 섹터들도 있고요.
던질 사람은 이미 다 던졌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이 좀 지나가면 연말 연초, 특히 1월 5일 정도부터 1월 랠리를 좀 예상하고 있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기관 행보 중에 눌림 혹시 잡으셔야겠죠. 실질적으로 저는 내년 1월 2일이 이제 첫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하루가 시가가 되고 또 종가도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본격적 거래가 이어지는데 저는 단기 반등세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 장세에서는 주를 나타냈던 주도 섹터들이 강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테마나 해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테마 해지 공략으로 수익 내신 분들 이제 좀 정리하시고 이제는 주도 섹터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관 행보 때 주도 섹터를 잡아놓고 차분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반등 갈 때가 됐다. 우리가 연말까지 잘 투자 기간 세워서 1월에 단기 반등 랠리는 좀 즐겨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수급적으로 큰 변수는 아니고 연말 연초에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사님은 어떤 걸 꼽으실까요? 네, 일단 연말에는 배당락과 관련된 출렁임이 클 것이냐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냐 정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1월 넘어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자금을 강하게 배분할 것인가 정도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부가 계속 그 주식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상법 개정을 포함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아마 내년에 그 4월 달에 있을 세계 채권지수 포함뿐만 아니라 이 MSCI 선진국으로 넣으려는 그런 시도가 아마 내년에 증권시장 모두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증권이라고 하면 주식 채권 포함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 유입이 있다면은 이건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1월 넘어가면은 코스닥 쪽으로 집행될 자금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전체 시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까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차익 매물 흘러나올 거고 새해도 그런 흐름이라면 연초장이라는 것은 개별 종목 외에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수를 이끌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 집행이 새해부터 뭔가 강력하게 집행되는지 여부가 연초에는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죠. 정부의 정책 자금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집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 여부가 제가 보기에는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은 수급적으로 어떤 쪽 주목하세요? 저는 이제 예단까지는 아닌데 네네. 이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정부 정책 이런 자금들. 네. 그게 신년에는 항상 1월에는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1월 단기 반등 랠리를 좀 점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말씀을 올리고 있고요. 단지 이제 만약에 정책 자금이 어떤 집행이 좀 늦어지거나 기간 행보가 좀 길어진다면 그 종목 상승에서 몇 가지 좀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가지만 좀 적어왔는데요. 장중 저점이 좀 계속 올라갔는지 전일 저점보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락까지, 락일까지는 좀 대꼬부꼬가 있겠습니다만은 12월 장세는 1월에는 적어도 이런 거 좀 체크하셔야 되고, 주봉 기준으로 이제 저점이 좀 레벨업 되는지, 그리고 이제 외인 기간이 동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지, 길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동시 매수 들어오는 쪽. 지금은 동시 매수 들어오는 게 구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팔면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사면 또 기관이 매도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하고 늘 철저히 배제시키는 장인데, 이 두 가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수가 여러분들 저희들의 예상을 뒤엎고, 기간 행보가 만약에 길어진다면, 그 해당 종목의 상대적 강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섹터를 좀 뽑아본다면 로봇이 지수 대비 상대적 강도가 엄청 강하죠. 이 강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고점에 따른 차익 매도 내지는 피로도가 좀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강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섹터가 지금 12월 장세에서 좋았는데 피로도가 좀 노출되면 강도가 떨어지면서 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피로도가 없고
상대적 강도가 올라올 수 있는 섹터를 고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조금 더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1월에 정책 자금이 집행될 것이다. 이프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그쪽으로 확신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좀 지지부진한 장세보다는 1월에는 그래도 박스권 상단을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 돌파했다가 지수 차트 한번 모습 보시죠. 그러니까 4,226이 상단이지 않습니까? 이 상단 부분을 크게는 돌파는 아니지만 한 4,300, 4,350까지 좀 돌파했다가 다시 4,200까지 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4,350까지 넘어가는 건 뭐 1월 말 구정 한두 주 전까지. 구정 다가오면 다시 한번 4,220 정도 상단까지 눌리는 그런 장세를 연초에 좀 예상하고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그리고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연말 일정들 정리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업종 보세요? 네, 일단 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CS가 또 임박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CS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모빌리티라는 이름만 찍어놓고 별로 부각된 적은 없는데 이번엔 모빌리티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오늘 신재생 에너지를 준비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안에 좀 콕 집어서 태양광과 ESS 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CES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되면 정신 없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지 자동차 부품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자동차 부품이라고 쓰고 우리는 지금 모두 로봇이라고 읽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자동차 부품 하던 쪽에서 로봇 쪽으로 좀 변모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 부품 기술, 기계 쪽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연결이 되면서 최근 뭐 날아간 종목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현대차가 CES에 참여한 지는 이미 뭐 오래 지났지만 이번처럼 여러 회사들이 소위 이제 로보틱스 쪽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경우는 올해가 뭐 작년부터 뭐 했다고 봐야 되지만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뭐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런칭하는 시기가 올해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현대위아 얘기도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전화 김민 전문가 여러 번 강조했던 뭐 HL 만도를 포함한 그런 다양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소형주들도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자랑하기 위한 물론 뭐 지금까지 CS에서도 항상 그랬죠. 우리나라 한 200개 이상의 업체들이 대형사들은 가서 큰 부스 열고 중소형사들은 작은 부스 열면서 항상 이제 기술의 앞단에 서 있다. 적어도 제조 부분에서는 한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는데 이런 쪽이 강조되는 만큼 뭐 적어도 CS 구간 정도까지는 이들 종목의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CS 지나가도 과연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죠. 양산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을 만들었지만 로봇이 2시간 움직이고 멈추는 그 정도의 뭐 배터리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정말로 크게 움직일 만한 1월 달에도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현대차를 포함한 현대모비스, HL 만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투자 의견을 꺾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개별 급등한 종목군들이 CS 이후에도 뭔가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숫자로 증명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랑 계약을 맺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와 뭐 추가적인 부품 계약을 적어도 뭐 몇백억 이상 맺는 그런 그 숫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저는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으로 봐서 지금부터 이제 단기 급등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 구간도 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도 병행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CES는 오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또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뭐 제품이라든지 윤곽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여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일정을 앞두고서 슬슬 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열어두시면 어떨까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인데 태양광하고 ESS 집중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뭐 풍력 쪽도 원래 거시 관점에서 나쁘지 않지만 오늘은 뭐 뭐부터 좀 먼저 맡고 가겠습니다. 섹터 자체, 여러분들 신재생 이 시간 내릴 방향성이 어디냐 먼저를 좀 강조드리고 싶다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그럴 건데요. 신재생에서 이제 태양광 EXS만 콕 집자면 섹터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입니다. 우리가 숲은 일단 잘 짚고 가고요. 단지 이제 해상 풍력에 관해서 여러분들 미국에 좀 정책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주식 등락 과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둔다면 해상 풍력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이 태양광 ESS가 리스크 대비 좀 양호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지어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태양광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흐름이 좋았던 건 먼저 OCI 홀딩스가 있고요. 물론 OCI 홀딩스는 여러분들 태양광 기업은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뭐 태양광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폴리실리콘으로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뭐 반도체, 지주, 자사주, 소각 여러 가지 멀티플이 있고요. 주봉 모습 보시게 되면 이제 금요일날 종가가 만들어지는데 과연 종가 마감이 어디서 될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좀 산뜻하게 눌림목 한번 가고 1월에 조금 랠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다른 태양광들은 어때 했느냐? 현대에너지 솔루션 모습입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주봉 모습인데 4주 내내 저가가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부터 여러분들 지난주에 신고가 그 전고점 갱신했는데 6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30% 올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과연 나쁜 것인가? 4주 내내 30%가 오른다?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도 눌림목에서는 OCI 홀딩스도 그렇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단기 눌림목을 잡았을 때 기대 수익률이 나왔다.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솔루션이죠. 차트 모습 나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해요. 그럼 여러분 세 종목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는 답이 나와 있죠. 하나솔루션보다는 OCI 홀딩스, 현대에너지 솔루션이구나.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전력 수요 니즈, ESS가 어떤 전력망 보완용으로 계속 요즘에 수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SDI도 나왔고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 2차 전지가 있습니다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DI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4분기 기대감이 다 물씬 있어요. 조정은 여러분들 가격 조정 다 끝났고요.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인데 이번 주에 그 금요일이니까 주봉 종가 마감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캔들 크기가 크게 마감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이제 완벽한 도지형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곧 잡히겠죠. 관심 있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LNF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계속 그 LNF에 관해서는 기간 수급 동향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쪽이고요. 연기금이 한 3거래일 정도 조금 뺐는데 2달 정도까지 좀 넓혀 보니까 상당히 수신 양호입니다. 연기금이 한 2달 정도 누적으로 1,4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기간 수급 우위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봉의 차트 모습인데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약간의 가격 조정의 시차 발생이 있는데 겁낼 필요 없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PNT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ESS 한다고 해요. LFP 한다고 해요. 가격 조정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번 주부터 양봉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약간의 괴는 좀 틀립니다만은 수직 계열화 쪽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느냐까지 뭐 ESS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양광하고 ESS하고 지금 차트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나 OCI 홀딩스는 뭐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주가가 너무나도 잘 갔었고 지금 위치가 한 10년짜리 밴드 상단에 와 있더라고요. 13만 원이 밴드 상단이던데 이 부분 좀 뚫어내는 것까지 가능성을 좀 보시는지 아니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언제 또 그건 보셨어요? 네. 뭐 수익을 지금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OCI 홀딩스가 여러분들 10년 내내 기간 행보를 했거든요.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입니다. 연봉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약 15년 전에 있었던 50만 원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저는 10년간 기간 행보했던 13만 원은 넘어갈 것이라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단을 많이 열어놨고요. 기본적으로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은 15만 원, 16만 원 정도까지는 내년에 충분할 것 같고 왜 좀 더 빨랐느냐라고 보면 지주사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멀티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ESS로 갈 것이냐 저는 투트랙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요. 종목은 제가 골라드렸던 거 안에서 좀 압축 전략을 펼쳐보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SS 트레이딩 아니고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까지도 열어두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직 저는 그 짧게 뭐 보세요.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하고 괴리가 클 것 같은데 뭐 저는 한 내년 7, 8월 정도까지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뭐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7, 8월이면 중기죠. 중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같아서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맥시멈이 그 정도 좀 잡아놓고요. 단기 반등 랠리를 조금 수익률을 내려고 하고요. 예. 아직 너무 고민이 많아서 26년 그 가을바람 불 때의 보유 여부는 아직은 좀 유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문 드릴 때 정확하게 뭐 내년 봄까지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워낙에 이 시장의 호흡이 좀 빨라지다 보니 각기 생각하는 장기, 중기, 단기의 기준도 좀 달라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시기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개의 업종 알아봤습니다. 다음